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4월 6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0시 직전에 한 분 고객분이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하시느라고 조금 설명하고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보지 못했던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코스피에서 현재 1시간 조금 지난 상황에 기관이 거의 3,750억 상당히 큰 매수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미국 선물도 모처럼 지금 나스닥 그리고 다우 선물이 약 2% 넘는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평상시 개인분들의 매수세로 끌고 왔던 분위기는 아닌, 즉 개인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의 매도량이 비교적 크지 않은 가운데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의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평상시 상승폭과 또 이 미국의 선물 지수도 역시 폭 자체가 최근에는 보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대다수 종목 업종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하락 종목은 많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주말 그리고 밤 사이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미국 증시나 기타 소식들 전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토요일날 마감했던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1.69% 하락, 나스닥 지수 1.53% 하락세 마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셧다운, 즉 상점 폐쇄 등의 봉쇄 정책을 아직 펴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70만 명 이상의 실직 소식이 들리면서 좋지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여파 그리고 코로나 확산 소식에 하루 만에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감소폭은 현재 2009년 3월,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사태 때인데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미국의 3월 실업률이 지난달 2월 3.5%에서 4.4%로 1%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시장에 예상하는 실업률이 3.7%로 이보다도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얘기했던 미국의 현재 강력한 미국도 지금 전주의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이제 통제 이동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던 3월 16일 월요일 이전 수치만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현재로 추산했을 때는 4월 10% 가까운 실업률을 가능성을 예고한 언론사 발표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만약에 경제 부양 정책을 한다는 것도 감안했을 때 15%까지 실업률을 보일 것이라고도 전망하고 있고, 또 미국 연준 최악의 경우 32%의 실업률, 이는 2차 대전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지금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수치는 바뀌지만 미국의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33만 명을 넘어서요, 이제 전 세계 확진자 수의 4분의 1이 현재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9,458명을 기록해서 이 수치로 갔다가는 아마 내일 정도는 일단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상태가 심각한 모습이에요.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사태, 미국을 농구 경기에 빗대서 아직 하프타임도 오지 않았고 게임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발표하며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 발언을 할 때 되게 자신감 넘치는 발언으로 유명한데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이 코로나에 대한 발표는 상당히 좀 위축된 모습이죠. 코로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주말에 앞으로 남은 2주간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면서 상당히 좀 비관적인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이 0.47%, 프랑스 1.57%, 영국 1.18% 하락세를 보였는데 유로존, 이 유로화를 쓰고 있는 나라가 전체 유로의 19개국이에요. 19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평가하는 구매 권리자 지수 PMI가 2월 51.6포인트에서 3월엔 29.7로 급락했습니다.
보통 이 PMI 즉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 이상의 경기 이제 원활, 50 이하가 경기 수축을 나타내는데 2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유럽도 코로나에 대한 지금 공포감이 경제에 그대로 타격을 미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주말 사이에 급등했죠. 뉴스 많이 보셨던 걸로 알고 있으실 거라 보는데 제가 한번 올려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본인 트위터에서 지난 금요일날 사우디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 사우디 왕세자에게 본인이 얘기를 했고 조만간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리고 10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했지만 일단 푸틴 대통령 본인 스스로 발언을 해서 국제유가 급등했었어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기사인데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와 똑같이 하루 1000만 배럴 감산을 공개적으로 현재 제시했고 국제유가가 이러면서 지난주 5거래일간 무려 31.7% 급등세를 보이며 주간 기준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여기에 이어 산유량을 줄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배럴당 42달러가 적정선이라 생각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하고 오펙 플러스 러시아하고 오펙 플러스에 있는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 외에 석유를 생산하는 이외 국가들의 회의를 4월 6일 날 오늘 원래 화상회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사우디하고는 좀 알력 다툼이 현재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우디는 이미 지금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로부터 2월 산유량보다 현재 27% 많은 배럴 즉 하루당 1230만 배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압박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발언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여기에 대한 조금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원래 계획했던 오늘 이제 화상회의를 하려고 했던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 외 회원국들이 9일 목요일 날로 회의를 연기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국제유가는 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제가 지금 조금 못한 상황인데 아침에 시작할 때 이 28.34달러보다 8% 또 급락해서 26.07달러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아직까지 국제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이 9일 회의 때 한번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뭐 하루 안에 지난주 심했을 때는 30원가량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국제유가가 원달러 환율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아 조금 두렵은 상황입니다. 일단 20달러 선에서는 지금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다시 한번 한국 증시 넘어와서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40.8포인트에 무려 2.37% 큰 상승세로 1766선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3.67%포인트 전일 대비 2.39% 상승에 586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이 거의 4천억 가까운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분들이 오랜만에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3,509억 매도, 외국인은 391억 매도로 매도량이 작지는 않은데 여전히 외국인은 팔고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네요. 반면 코스닥 장 초반에는 외국인 매도세 출발했는데 현재는 기관보다 매수세가 큽니다. 외국인 158억, 기관 154억 동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분들 오랜만에 167억 매도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 토픽 6종목 올라왔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별다른 이슈 없으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왔던 거 네이처셀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전일거래일 대비 현재 3.2%가량 상승해 9,180원 나타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매수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인은 지난주 다 매도했던 반면 외국인이 전거래일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단 하루 매수세에 그쳤고요. 외국인이 최근 17거래일 중 15일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급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기관은 지난 7거래일 중 1일 매수에 그쳤고 20거래일 중에는 그래도 8일 매수로 선전한 모습입니다.
뭐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들 상승세 타면서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반도체가 두 번째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슈가 있었죠. 지난주 2일 목요일날 관계 회사였죠. 서울바이오시스. 네, 거기서 발표했던 자료, 코로나 바이러스 30초 만에 99% 이상을 죽일 수 있다는 이 소식 때문에 지난번 한번 이 관계회사 서울반도체가 16.5% 목요일날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은 지난주 모두 팔았는데 개인분들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종목이었습니다. 현재는 하락 전환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2.17% 하락해 13,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기관은 최근 8거래일 연속 매도, 외국인 6거래일 연속 매도한 반면 개인분들 매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넷마블 세 번째로 올라왔죠. 게임 관련주들이 최근에 코로나에 대해서 또 이슈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거래일 대비 현재 1.8% 상승해 96,4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보시면 넷마블은 최근 20거래일 중 외국인이 12일 매수했고요. 네, 기관은 10일 매수하면서 비교적 좋은 수급을 보였습니다. 넷마블은 제가 오늘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 아까 전에 올려봐 드렸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은 현재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세를 따고 있을 것 같지만 한 가지 유보적인 상황이 이 신작 관련해 흥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한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기사인데요.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1분기 현재 예상하는 실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영업이익도 41%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시장 예측치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한 가지가 조금 걱정되는 게 기존 게임의 매출 감소 그리고 신작 마케팅 비용 증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넷마블은 현재 수급은 아까 말씀드렸네요. 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올라왔는데 별다른 이슈 현재 없어서 이오테크닉스 넘어갈게요. 전거래일 대비 현재 일단 8% 상당히 좋은 상승세 보이고 있어서 65,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 반도체 관련주 지금 현재 모처럼 상승세 큰 상황에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20거래일 중 15일 매수로 상당히 좋은 반면 외국인은 최근 15거래일 중 단 2일 매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인분들 최근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개인 매수세도 좀 신경 쓰셔야 할 필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신세계인데 신세계도 사실 이슈 자체는 별로 좋진 못한데요. 일단 현재 백화점 및 상점 종목들도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현재 3.6% 상승해 21만 6천원 기록 중이고요. 4거래일 만에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는 외국인이 최근 10거래일 중에 8일 지금 연속 외국인이 매도 중이고 기관 6거래일 연속 매도 10일 중에 단 2일 매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뉴스를 올려드렸지만 사실 코로나에 대한 직격탄을 맞은 업종 많겠는데 항공사가 특히 그렇고 여행 관련 이 백화점 종목들도 좋지 못하죠. 왜냐면 일단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 소식이 있을 때마다 거래를 잠시 중지했다는 소식도 있어서 백화점들이 일부 문을 닫기도 했고요. 또 면세점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기사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인천공항이라든지 5개 면세점을 잠정적으로 휴업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신세계도 사실 이슈 자체는 좋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은 일단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올라온 종목 현대바이오인데 이 종목도 현재는 이슈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상승세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전거래일 대비 현재 3.4% 주가 상승에 9,720원 나타낸 종목이고 개인분들 매수가 상당히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수급우수 메뉴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까지 어떤 업종의 종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다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상당히 많고요. 또 오늘 기술주도 나쁘지 않고
좀 전반적으로 섞여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상승세가 큰 특징이에요.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화일약품, 아까 전에 뭐 김정현 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뭐 구충제 관련된 지금 이슈가 오늘 새롭게 들어왔죠. 이버맥틴, 이게 지난주 말에 사실 있었는데 이버맥틴이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를 뭐 30초 만에 99% 이상 죽인다는 이 지금 기사 발언으로 구충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고요. 화일약품은 뭐 그 이전에도 클로로킨 등의 원래 그 뿌리는 말라리아 약 제거제 뭐 이런 것들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일단 이 종목 오늘 전거래일 대비 현재 또 11% 가깝게 상승해 12,300원 기록 중인 종목입니다. 뭐 화일약품 외에도 지금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뭐 3위에 있는 BC월드 제약이라든지 뭐 5위 ST팜, 코미팜, 뭐 녹십자, 또 뭐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에이프로젠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역시 코로나의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상당히 상승세가 좋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문제긴 한데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제가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흐름에서 진입하시냐에 따라 손실을 입느냐 아니면 수익을 얻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변동성이 대부분 큰 상태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뭐 그 외의 업종들은 지금 또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죠. 4위에 속해 있는 레이라든지 뭐 또 위닉스는 그 미세먼지 또 이 마스크 또 공기청정기 관련주인데 오랜만에 또 상승세 큽니다. 그리고 뭐 유진테크 12위에 ITM 반도체, 원익 IPS, 코인테크, 사마콘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 등 지금 기술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전자 1.91%, SK하이닉스도 1.88% 상승세를 타면서 관련된 기술주들도 모처럼 동반 상승세가 큰 상황이에요. 특별하게 이슈로 오늘은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딱히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농심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최근 식품 종목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농심이라든지 오리온 등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제가 있었기도 했고요. 또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2번 정도인가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생필품, 특히 식품류를 많이 집에서 소비하시는 구매하시는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농심의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농심 수급 차트 올려봐 드렸는데 벌써 몇 거래일 연속 상승세인가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3월 26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세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0거래일 중에 6일 매수로 조금 부진했는데 지난 4월 3일까지 즉 7거래일 동안은 외국인 5일 매수세로 최근에 매수세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기관이 최근 20거래일 중 무려 16일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심은 아까 전에 제가 증권사 리포트 한번 올려봐 드렸는데 4월 4일날 올려왔던 리포트 제가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아까 전에 올렸던 내용과 사실 동일하고요. 이 내용입니다. 보시면 1분기에 대해서 농심의 현재 예상하는 실적이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58%, 영업이익이 무려 24.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했고요. 오리온, 뭐 초코파이가 사실 제일 유명한데 1분기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 영업이익 역시 5.82%, 오리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풀무원 등 식품주가 상당히 제약바이오주와 함께 상승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식 자체를 많이 안 하시는 요즘 분위기에 반해 집에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집에서도 간편 가정식 같은 거나 또 라면 이런 종목들을, 이런 음식들을 많이 사시면서
네, 제공하고 있는 농심, 오리온, 뭐 풀무원, CJ 제일지당 등 식품주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점 거래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뭐 대부분 지금 좋은 상황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업종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식품주 또 기술 관련 반도체 관련 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급 현황 메뉴로 넘어가 볼까요? 현재까지 쌍끌이 매수 종목과 쌍끌이 매도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쌍끌이 매수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ST팜, KT, 원익 IPS, 신세계, 키움증권, S1, 오리온, 하이트진로, 녹십자셀, ENF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고, 뭐 앞서서나 또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많은데, 말씀 최근에 안 드렸던 종목들로 한번 볼까요? 일단 KT가 전거래일 대비 현재 4.5%가량 상승해 28,0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5G 1주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신망을 늘리면서 제가 5G 관련된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통신장비나 통신업종은 대표적인 방어주거든요. 방어주라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뭐 잘들 아실 거라 보지만 주가가 보통 하락할 때 반대로 상승세를 나타낸다는 종목의 방어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신 종목이 제일 대표적인 방어주인데, 뭐 이런 통신은 아무리 경기가 침체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도 거의 변동성 없이 시설 확충이나 시설을 보수하는데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방어주 역할로 많이 언급드리는 종목인데요. 일단 KT는 최근에 하루 걸러 하루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상승폭이 상당히 좋네요. 전거래일 대비 현재 4.5%가량 상승해 28,000원 기록 중인 종목입니다. 제가 무슨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뭐 일단 지금 가장 최근 이슈는 공급 계약 소식이 하나 있네요. 4월 5일이니까 어제 식목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제가 한번 올려봐 드리면요. 네, 이 기사였습니다. 네, 태국 자스민 그룹 IPTV 사업자 3BBTV와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240억 규모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KT도 사실 최근에는 외국인이 연이어 팔아서 좀 좋지는 못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벌써 지난 4월 3일 금요일까지 무려 11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도세를 띄고 있습니다. 20거래일 중 외국인이 단 3일 매수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기관 매수세는 20거래일 중에 11일 매수세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3월 20일,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요즘 차트가 비슷한데 20일 하순부터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은 거의 비슷하고요. 기관이 그래도 매수세를 조금 들여오았던 반면 외국인이 연이은 매도세로 인해서 뭐 어쨌든 상승은 3월부터 조금 하긴 했으나 외국인의 수급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점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종목, 원익 IPS 한번 볼까요? 뭐 대표적인 기술주죠. 네, 전거래일 대비 현재 5.7%가량 주가 상승에 25,650원 나타내고 있고, 이 종목도 지난주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죠. 수급 제가 올려봐드리면, 외국인 수급 차트하고 기간 보시면 지난주 동안 보시면 거의 다 팔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단 하루 매수에 그치고 있었는데 반해 개인 매수가 조금 많이 들어왔었고요.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기술주에,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상승할 때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죠. 이 종목도 일단 3월 20일부터 상승세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데, 3월 23일부터 27일, 그러니까 2주 전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때 기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난주에는 조금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업 별다른 고유의 이슈는 없지만 앞서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기술주의 강세로 인해 동반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지수가 모처럼 상승하면서 큰 상승폭 나타내면서 증권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네,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키움증권도 현재 쌍끌이 매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7%가량 주가 상승에 73,300원 나타내고 있고요. 네, 제가 증권주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비슷하냐면 지수와 증권주들은 흐름이 거의 비슷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 현재까지 그래도 지금 조금 상승폭이 죽었는데 이렇게 큰 상승세가 나타날 때 증권사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키움증권 안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네요. 시장 점유율이 23%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상당히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근데 키움증권의 증권사 리포트를 키움증권에서 제작을 했네요. 그럴 것 같았는데 일단 한번 얘기는 해봐 드릴게요. 지난 3월 요즘에 이제 급락했던 가운데 개인분들이 주식 계좌를 많이 만드셨다는 소식들은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 3월 한 달간에 엄청난 거래량이네요. 무려 환산 금액이 211조 7천억. 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 전월 대비 67% 큰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리테일 전 부분의 실적이 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현재 시장 점유율을 23% 초과 기록했고요. 지난해 11월 22% 달성 이후에 4개월 만에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급락했던 한때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내려왔었던 이후로 개인분들의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지만 이전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세, 개인분들 혼자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그 모습이 키움증권의 고스란히 점유율 상승으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4월 3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15거래일로만 제가 잘라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은 단 4일 매수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기관 매수가 15일 중 10일 상당히 좋은 매수세를 보였네요. 네, 이렇게 쌍끌이 매수 종목은 한번 봤고요. 외에는 현재 쌍끌이 매도 종목 젠백스 올라와 있는데 젠백스 장 초반 상승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전거래일 대비 현재 3%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26,2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젠백스도 코로나 관련 종목이죠.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장 초반에 떴다가 조금 가라앉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젠백스는 일단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소식 하나 오늘 또 추가된 게 있어서 전해드릴게요. 유튜브 들으시는 분도 한번 이 기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3일 금요일날 식약처로부터 7곳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신청한 코로나 에서 GV 1001의 치료 목적 사용 2건 승인했다는 소식 들리고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 관련된 소식이 있는 코로나 직접 관련 종목이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젠백스는 최근에 상승세가 나타났을 때가 지지난주였죠. 2주 전쯤. 기관은 최근에 15거래일 중 단 2일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최근 10거래일 중 3일 매수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개인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 차트 올려봐 드리면요. 네, 지금 올려드린 게 젠백스 수급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난주 기관 외국인 거의 파란색이 많은데 개인분들만 빨간색 매수로 많이 들어왔다는 점 한번 거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고 있고 개인 매수세로 들어와 상승세를 타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메뉴 중에 업종별 현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고 있는 게 일단 지수 상승폭이요. 네, 미국 선물 지수 현재 뭐 나쁘진 않은데 다우가 플러스 2.64, 나스닥 3.48%로